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기를 쓰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엮여 겪게 되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 황당한 일을 겪고 난 뒤 제가 계획한 대로 복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만큼 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얘기하기 딱 좋은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이 없는 인간인지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기로 하죠. 저에겐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0이 다 되어 갈 때까지 학창시절 때 지내던 모습 그대로 지내고 있던 친구들이었죠. 물론 10년이 넘는 관계를 이어가며 이런저런 일도 많고 서로의 가치관도 점점 더 뚜렷해지며 다툴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가장 힘들 때 도와주며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들로 남아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친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10년 이상 이어왔던 그 모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지윤이라는 친구가 한 행동 때문이었는데 지윤이가 유부남과 만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며 생긴 일이었죠. 지윤이가 유부남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고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고 해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지윤이가 만나던 유부남이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이었다는 거였죠. 물론 제가 조금 전 설명했던 절친한 친구들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 역시 절친한 친구들과 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어 지윤이에게 바른 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지윤이는 자신과 만나고 있던 상대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제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싫어.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 그리고 네가 왜 우리들 일에 끼어들어? 네 일도 아닌데 모른 척하면 안 돼? 지훈아, 그런 말이 어딨어.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잖아. 내가 혜리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너도 혜리 친구라면 이래서는 안 되지. 만나더라도 혜리 남편이 혜리랑 관계 정리하고 난 뒤에 만나야지. 이거 불륜이야. 잘못된 거라고. 그건 구시대적인 생각이지. 간통죄가 폐지된 게 언젠데. 사람의 감정은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너나 나나 혜리랑 많이 친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동창일 뿐이잖아. 동창이든 뭐든 유부남이랑 만나면 안 되는 거야. 너 혜리 남편이랑 그만 만나든가 아니면 혜리 남편이 혜리랑 정리하고 나서 만나. 지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 고쳐야지. 난 분명히 말했어. 싫다고. 그리고 너도 내가 누굴 만나든 신경 쓰지 마. 괜한 오지랖이라고 보일 수 있었겠지만 저도 남편을 둔 신혼 새댁이었기 때문에 혜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끈질기게 지훈이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세우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만남을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지훈이에게 불륜 관계를 정리하라는 경고를 한 뒤 그럼에도 지훈이가 제 말을 무시하자 혜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혜리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얘기하게 됐죠. 그 일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당사자들 간의 난리는 물론이었고 지훈이와 제가 속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외의 지인들 사이에서도 말이죠. 당연히 불륜 관계인 혜리 남편과 지훈이를 탓하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부남이자 동창의 남편을 꼬신 지훈이가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았죠.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불륜이든 그 사실이 밝혀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테고 미혼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 더 많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건 말이죠. 거기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지훈이가 혜리 남편에게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더더욱 손가락질 받았고 개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는 자기가 잘못한 일로 개망신을 당한 걸 제 탓으로 몰아갔어요. 야, 고유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한 줄 알아? 나 성범 씨랑 헤어졌어. 헤어졌기만 했겠니? 내가 해리 걔네 집 식구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일 당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했지. 네가 당한 일 내가 해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도 결국엔 생겼을 일이야. 유부남과 만나는데 끝이 좋을 수가 있겠어? 너 시작과 그 과정은 잘못됐어도 마무리는 옳게 끝내. 네가 당한 게 있더라도 해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빌라고. 그게 올바른 일이고 네 주변 사람들 그나마 남아있게 만드는 방법이야. 친구를 잘도 배신한 애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구나? 난 네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어. 우리 우정이 몇 년인데? 해리가 언제부터 너랑 친했다고 날 배신해? 나 너한테 사과받으려고 전화했는데 너 하는 말 들어보니까 절대 못 들을 것 같네. 우리 이제 끝이야. 그리고 나 나만 당하는 꼴 못 봐. 너 때문에 당한 일 꼭 되갚아줄 거야. 너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라고. 답답했습니다. 남자 관계 때문에 친구들 속을 많이 썩이던 지윤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지윤이 친구로 남아있어 주고 싶었어요. 다른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윤이가 먼저 저희와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제가 해리에게 밝힌 사실로 인해 해리 남편과 헤어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면서 지윤이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화가 나서 인정을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와 잠시 연락을 끊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잠깐의 감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직 지훈이와 연락하고 있는 동창들과 통화하다 보면 지훈이가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 걸 듣게 됐거든요. 동창들에게 듣게 된 얘기를 보면 지훈이는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유민아, 너 지훈이랑 싸웠니? 며칠 전에 지훈이가 연락해와서는 네 욕을 밑도 끝도 없이 하던데. 지훈이가 뭐라고 하는데? 혼자서 떠들듯이 일방적으로 한 거라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네가 지훈이 뒤통수 친 것처럼 말하더라? 네가 결정적일 때 뒤통수 치는 아이라면서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저기 참견해서 분란 일으킨다고. 그래서 너희 자주 만나는 친구들끼리 있었을 때 항상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지훈이 너무 갑자기 너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 같아서 무슨 일 있다고 생각했지. 지훈이랑 무슨 일이야? 크게 싸운 거야? 반성 없이 제 탓을 하는 지훈이를 보며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실망감이었어요. 오히려 지훈이의 반감은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나왔죠. 지금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이번 일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히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지훈이의 행동이 더 괘씸하게 느껴졌던 거죠. 결국 친구들도 지훈이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훈이에게 느낀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면서 연락을 끊었고요. 10대, 20대 시절이라면 친구와의 인연이 끊어질까 전전긍긍했겠지만 그 당시 친구 관계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저 역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훈이의 존재를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게 벌어진 일로 지훈이를 신경 쓸 틈이 없었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와 이혼하고 싶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거든요. 뭐? 이혼? 갑자기 왜? 우리 싸운 적도 없었잖아. 잘 지냈잖아. 그건 네 생각이고 난 너랑 결혼하고 나서 계속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긴 생각과 고민 끝에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이유가 뭔데? 성격 차이지 뭐. 생활 습관이나 다른 거야. 뭐 서로에게 다 맞출 수 있다고 해도 성격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나 도저히 당신이랑 10년 뒤, 20년 뒤가 그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더 후회하기 전에 이 결혼 끝내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뭐가 성격이 안 맞는데? 이제까지 잘 살았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그리고 성격이 안 맞으면 맞춰보려는 노력은 해야지.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이혼을 해? 아무 노력도 없이? 내가 말했지. 나도 쉽게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라고. 난 이미 당신이 말한 노력까지 시뮬레이션 했고 그 결과값도 나왔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고. 생각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생각해봐. 난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이 집 나가서 생활할게. 그리고 이혼 결정 너무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난 이혼할 거니까.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작은 다툼이 있었으면 남편이 제 행동과 의견에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면 그렇게까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못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다른 부부들보다 사이가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납득이 되든 말든 남편에게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짐을 챙겨 신혼집을 나갔어요. 그리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달라는 말에도 계속해서 성격 차이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제 물음이 튕겨져 나오는 벽에다 대고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어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혼해야 하는지 끝까지 알지 못한 채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채 이혼녀가 됐던 거죠. 너무 억울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현실을 부정한 채 과거에만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오히려 납득되지 않은 현실에 더 제 삶에 충실하려고 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새로운 인연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이혼으로 연애와 결혼을 경계했던 저였지만 그런 제 날이 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달래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죠. 저는 지금의 남편과 연애를 즐겼고 남편의 청혼에 큰 마음을 먹고 재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 제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윤이가 생각났어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윤이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했고요. 지윤이와 연락을 끊은 지 4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때쯤이라면 지윤이가 절 원망하던 마음도 풀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재혼을 핑계 삼아 지윤이에게 연락하게 됐죠. 근데 제 생각과는 반대인 지윤이의 반응을 듣게 됐어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너 재혼한다고 연락한 거니? 왜? 배신당한 친구의 축의금이 필요해서? 지윤아, 네가 오해할 수 있는 연락이긴 한데 나 그런 의도로 전화한 거 아니야. 내 결혼 오지 않아도 되고 오더라도 축의금은 바라지 않아.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연락한 것뿐이야. 우리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잘 지냈잖아.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연락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라는 년은 모든 게 네 맘대로다? 해리 일도 그렇고 지금 연락도 그렇고. 나 아직도 너 원망해. 너 때문에 그때 내가 가져야 할 행복이 날아갔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네 가식적인 말에 넘어갈 것 같아? 2번이나 너한테 배신당할 것 같냐고. 연락하지 마. 너 떠올리는 것조차 짜증나고 열받으니까. 지윤아, 너 진짜 왜 그래? 나는... 닥쳐! 너 내가 분명히 말했어. 내가 꼭 너한테 복수한다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 계획 실행 중에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통화를 더 이어갈 수 없었어요. 절 아직도 원망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 잘못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친구와의 인연은 3년 전에 끝이 났구나 생각해야 했죠. 이후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재혼이었기 때문에 더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이따금 불안감이 찾아왔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지금의 제 남편은 제게 확실한 믿음을 보여줬고 저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었죠. 그런 이유로 제 머릿속에서는 지훈이가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벌써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모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훈이는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와 친구들에게 완전히 잊혀지고 있던 지훈이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 지훈이에게 연락을 받은 사람은 같이 모이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아, 맞다. 나 오늘 너희들 만나서 이 얘기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정지윤 걔한테 연락 온 거 알아? 갑자기 연락 와서는 나한테 자기 결혼한다고 말하더라. 어머,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난 처음에 걔가 결혼식에 부를 사람 없어서 우리 부르려고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걔가 내 결혼식에 왔던 것도 아니고 서로 연락 안 하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걔 결혼식에 가겠어? 너희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뾰루통하게 대답했지. 근데 자기 얘기만 좀 하더니 결혼식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유민이 연락처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유민이는 잘 사냐고. 혹시 주소는 아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래서 잘 산다고 얘기해주고 연락처는 알려줬지. 뭐 연락 오는 거야 유민이가 차단하든 안 받든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집 주소는 좀 그렇잖아. 그러곤 볼일 다 봤다는 듯이 전화를 끊더라. 그래서 원래는 바로 유민이한테 전화해서 지훈이 걔랑 통화한 내용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 우리 민우가 밖에서 다치고 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유민아, 혹시 지훈이 걔한테 연락 안 왔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 거 없었는데. 뭐지? 나한테 사과하려고 물어봤다가 그냥 그만둔 건가? 근데 내가 결혼한다고 예전에 연락했을 때 지훈이 걔 반응 보면 미안해하는 태도는 아니었는데 자기도 결혼하게 되니까 생각이 바뀌기라도 했나? 10년 만에 연락해 결혼한다는 말과 함께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지훈이 소식에 고개가 갸우뚱했습니다. 하긴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나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해온 거라면 결혼한다는 말만 툭 던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또 제 연락처와 주소를 물어보고 단 한 통화도 걸려오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지훈이의 생각과 의도를 알 수 없었으니 그때도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체통에 온 엽서 한 장으로 지훈이가 10년 만에 연락해온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지훈이가 보낸 엽서는 절 초대한다며 보낸 청첩장이었고 그 청첩장 안에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또 놀라운 사람의 이름이 버젓이 적혀 있었거든요. 바로 제게 이혼해달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던 제 전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제 전남편이 확실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지훈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만에 연락해온 이유가 또 제 연락처만 물어본 이유가 바로 그 청첩장 안에 있었습니다. 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곧바로 청첩장에 적혀있는 지훈이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누구세요? 야, 너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보낸 거야? 네? 누구시죠? 누구신데 다짜고짜 화부터 내세요. 야, 정지윤. 너 내 연락처 받아간 거 다 아니까 연기 그만하고 똑바로 말하라고. 너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 청첩장 보내는 의도가 뭐야? 아, 너 유민이구나? 네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내가 누군지 못 알아봤네. 네 집 주소 다른 친구들한테 수소문해서 알았어. 근데 친구가 청첩장 보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니? 난 좀 서운하다 얘.
잘 지냈냐는 말도 없이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니까. 서운해? 어이가 없네. 야, 서운하기 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해야지. 아니 연락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내 전 남편이랑 만나든 결혼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이걸 나한테 보낸 네 의도가 뭔지 알아서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더럽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네? 잘 됐다. 근데 유민아, 그 더러운 기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아니, 그냥 기분 더럽다고만 하면 내가 10년 전에 너 때문에 느꼈던 감정과 같은지 비교가 안 되거든. 뭐? 10년 전? 너 설마 그때 혜리 남편 일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때 네가 잘못한 일 가지고? 뭐? 내가 잘못해?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네가 했지. 사랑하던 사이 갈라놓은 게 누군데? 네가 뭔데 남의 연애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는데? 왜 사람을 못된 년으로 만드는데?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야, 네가 친구 남편 꼬신 것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야? 또라이 같은 년이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사랑인 것 마냥 떠들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리고 제정신 박힌 년이면 네가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는지 네가 한 행동에서 찾아야지. 그걸 왜 내 탓을 해? 넌 10년이 지나도 똑같구나. 여전히 뻔뻔하고 해픈 년이구나. 야, 이딴 청첩장 100장이든 1000장이든 네 마음껏 보내. 네가 여전한 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따위 청첩장 봐도 화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네가 보내고 싶은 만큼 보내라고. 그럼 나 전화 끊을 테니까 앞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알겠지? 아직도 정신 덜 든 년아. 근데 너 내가 네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알게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을걸? 아니거든? 이혼한 인간이 네가 아니라 누구랑 결혼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겠어. 난 너 같은 년이 아니라 집착 따위. 너 승우 씨랑 이혼한 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승우 씨가 너랑 이혼하자고 한 거야. 너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니? 네가 생각해봐도 승우 씨가 갑자기 이혼하자는 게 이해 안 되지 않았어? 근데 그 이유가 나야. 내가 승우 씨 꼬드겼거든. 뭐? 네가 그 사람을 꼬드겼다고? 왜? 이제 좀 놀랍고 화가 나기 시작하니? 너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해? 내가 옛날에 너한테 꼭 복수한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었던 승우 씨한테 접근했어. 너 이혼당하게 하려고. 원래 내 계획은 너 속 뒤집히라고 너랑 승우 씨가 이혼하자마자 승우 씨랑 결혼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부모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러셨는지 결혼 반대를 하셔서. 그래도 내가 네 복수를 위해서 끈질기게 승우 씨 곁에 있었던 덕분에 결국 이렇게 결혼하게 됐어. 어때? 많이 늦긴 했지만 속이 좀 뒤집히니? 네가 괜한 오지랖 부려서 이유도 모른 채 이혼당하고 네 남편까지 빼앗기니까 열이 좀 받아? 내 복수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니? 미친년. 어떻게 복수하겠다고 그런 짓을 벌여? 그것도 네가 잘못해서 생긴 일을 내 탓을 하면서? 너 완전히 미쳤구나. 그래, 네 마음대로 말해. 그래봤자 현실은 바뀌는 거 없어. 넌 네가 부린 괜한 오지랖 때문에 친구였던 나한테 남편 빼앗기고 이혼당한 거야. 그리고 난 네 남편 빼앗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 뭐 내 계획과 다르게 화가 안 난다면 그것도 좋아. 그럼 친구로서 또 내 남편의 전 부인으로서 우리 두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결혼식장에 와줘. 네가 정말 예전 일 잊고 행복하게 지낸다면 말이지. 절 조롱하려고 털어놓는 그 이야기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속이 뒤집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그제야 이해하겠더라고요. 전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는데 제게 복수하겠다고 그런 짓을 한 지윤이의 의도와 본심에 너무 화가 났어요. 무시하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해놓고 또 조롱까지 당해놓고 먼저 걸어오는 싸움에 도망칠 수는 없었죠. 저는 지훈이가 절 초대한 그 결혼식 날짜까지 이를 갈며 기다렸어요. 자기가 한 잘못은 반성하지도 않고 제 탓을 하며 제게 복수랍시고 한 지훈이의 행동에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이를 갈며 지훈이와 전 남편의 결혼식 날을 오매불망 기다렸고 대망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복수의 계획을 되뇌고 온 매무새를 잘 정돈한 채 두 사람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먼저 와 있던 하객들 모두가 절 보며 놀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오랜 친구이자 신랑의 전부인인 절 알아보고 놀라는 하객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제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입은 복장이 결혼식장 하객이 아닌 상갓집 조문객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때 그 당시 제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를 제외하곤 전부 다 검은색이었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검은색으로 통일의 옷을 입었죠. 어느 누가 봐도 찾아가야 할 곳을 잘못 찾아온 복장에 두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까지 더해지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신랑 측과 신부 측 부모님들께서 난리가 났었죠. 너 유민이 아니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니? 그리고 그보다 너 옷이 이게 뭐야? 아무리 너랑 승우가 이혼한 사이라고 해도 10년이나 더 된 일이고 너도 결혼했다면서? 누구 결혼식을 망치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 너랑 승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 남의 결혼식 망치지 말고 얼른 돌아가라. 얼른. 저도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지훈이가 꼭 좀 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온 거예요. 지훈이가 먼저 제게 청첩장 보냈고 저랑 통화했을 때 두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주러 와달라고, 또 제가 예전 일 있고 지금 행복하게 지낸다면 꼭 와달라고 했거든요. 야 고유민, 너 이제 거짓말까지 해? 지훈이가 왜 너한테 청첩장을 보내고 연락을 해? 야, 너 복수심에 이러는 거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야. 네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내 요구로 이혼하게 된 거니까. 그리고 네 친구였던 지훈이랑 결혼한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니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으로 복수심에 불타 이러지 말고 돌아가. 너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우리 이제 서로의 일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자. 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야 이승우, 나 지윤이 통해서 다 들었어. 네가 왜 나랑 이혼하자고 했는지 지윤이 통해서 다 들었다고. 근데 뭐? 그런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해? 야, 아무리 부모님 앞이라고 하지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라. 입에 침이라도 바르고 얘기하라고. 그리고 오늘은 너한테 볼 일 없어. 네가 지훈이 그년이랑 결혼하든 나랑 같이 살 때 바람이 났든 나 상관 안 한다고. 네 말대로 나 지금 내 남편이랑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고 잠자코 있어. 내가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지훈이니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고 생각한 제 등장에 양가 부모님과 전 남편은 어떻게든 절 식장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언쟁이 있었죠. 만약 그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제 계획을 실행시키지 못하고 그 결혼식장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나서 저를 양가 부모님들과 남편으로부터 보호해줬죠. 바로 지훈이 그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유민이 부른 거 맞아요. 그리고 유민이가 끝까지 남아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고요. 어머, 지훈아.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전부인이라고 결혼식을 참석 못하는 게 어딨어. 그것도 결혼 축하해주겠다고 온 내 친구기도 한데
유민아, 너 와줬구나? 진짜 고맙다 얘. 나는 오늘 네가 안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가 이렇게 와준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다 못해 신난다. 한 10년치 신이 한 번에 나는 것 같아. 근데 너 옷이 이게 뭐니? 진짜 행복하다고 했으면서 네 입으로 내가 승우 씨랑 결혼하든 뭐라든 상관없다고 했으면서 설마 네가 한 말과 다르게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아니면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입고 온 건 아니지? 그러면 너무 유치하잖아. 네가 이렇게 입고 왔다고 내가 놀랄 것도 아니고. 맞아. 나도 너 보라고 이렇게 입고 온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지. 그나저나 네가 날 안 쫓아내서 다행이다. 난 네가 말은 와달라고 해도 막상 내가 오면 쫓아낼 줄 알았거든. 내가 널 왜 쫓아내니? 맘 같아선 신혼여행지까지 데리고 가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남아서 네 손으로 우리 결혼 축하해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고. 그럼 나 다시 신부 대기실로 가봐야 해서 이만 가볼게. 승우씨, 좋은 날 인상 찌푸리지 말고 유민이 들여보내줘. 우리 결혼 축하해주러 왔다고 하잖아. 알겠지? 역시 지훈이는 제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한 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훈이가 조문객처럼 입은 제 옷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길 바랬어요. 제 바람대로 지훈이는 보통 나쁜 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과 전 남편에게서 절 구해 결혼식장 안으로 보내줬고요. 하지만 제 계획은 아직 실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복수라고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지훈이 그년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예식이 시작된 뒤에도 말이죠. 그러다 신부인 지훈이가 등장하던 그때 식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제 계획을 실행했죠. 저는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온 이유에 대해서 고래고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주목받고자 결혼식 하객 복장과 반대되는 옷으로 입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과거에 지훈이가 친구의 남편을 꼬시다 개망신을 당한 것보다 제 남편을 꼬셔 저와 이혼하게 만든 것보다 더더더 숨기고 싶었던 일, 영원히 묻고 싶었던 비밀을 세상에 밝히고자 입고 온 옷이었어요. 그 비밀을 이야기하려면 예의를 갖춰야 했기 때문에 검은색 옷으로 입었던 거였고요. 저는 또박또박 그 비밀을 얘기했죠. 아마 제가 여기 뛰어오른 일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결혼식의 신랑인 사람이 제 전남편이라는 걸, 그리고 신부가 한때는 제 절친한 친구였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제가 겨우 그 정도도 이해 못하고 이곳에 올라와 이렇게 두 사람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올라온 이유는 제 친구였던 정지훈 전현이 아주 몹쓸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 몹쓸 짓을 한 이유가 이해되지도 않는 자기만의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남편과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전현이 제 전남편에게 접근했어요. 한마디로 유부남을 꼬신 거죠. 왜 그랬냐고요? 지훈이는 제가 자기 연애를 방해한 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지훈이가 그 친구의 남편을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지훈이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훈이는 계속 친구의 남편을 만났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친구를 만나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 일로 그 친구의 가정도 파탄났고 지훈이도 헤어졌는데 지훈이는 자기가 친구의 남편과 헤어지게 된 걸 제 탓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 일은 워낙 떠들썩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기 계신 지훈이 부모님께서도 아시는 일이고 여기 있는 하객분들 중에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전혀는 정신 나간 년이고 남의 남자 꼬시는 게 습관이라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저 인간은 자기 아내의 친구가 꼬신다고 그걸 또 넘어갔지 뭐예요. 거기다 그전까지 갈등 하나 없던 제게 성격 차이가 심해서 못 살겠다며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요.
혹시 제가 피해망상에 시달려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전혀요. 저 지금까지 저 인간과 이혼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저 인간과 있었던 일도 잊고 지냈는데요. 저기 저 드레스 입은 전현이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여기 그 통화 내용이 담긴 파일이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통화 내용이 듣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일 다 보고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전현이 어떤 년인지 여기 모인 분들께, 제 전남편에게, 또 양가 부모님들께 들려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 비밀이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온 이유기도 하고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걸 알게 된 지훈이는 저를 쫓아내라며 결혼식장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데 끌려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직원들을 피해 도망을 다녔고, 도망 다니다 제 이야기를 더 또렷하게, 더 크게 알릴 수 있는 마이크를 주었습니다. 그 마이크를 이용해 모두가 제 이야기에 관심 가질 수 있는 말을 먼저 뱉었죠. 오늘 이 결혼을 축하하기 전에 추모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지훈아, 내 말이 틀렸니? 너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애들 목까지 행복하겠다고 말은 전하고 왔어? 저 미친년이 누구 결혼식을 망치려고 헛소리하는 거야? 저기요, 얼른 전현 잡으라고요. 사람이 몇인데 여자인 쟤 하나 못 잡아요. 얼른 잡아요. 너 아까 나 봤을 때까지만 해도 가소롭게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한다? 이 비밀 여기 있는 사람 중 나밖에 모르나 보지? 네 남편 될 사람도 모르나 봐? 그러니? 야, 어디서 거짓말이야? 네가 내 결혼식 망치려고 거짓말한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닥치고 얼른 나가. 나가라고! 잠깐! 지훈이 너 조용히 해! 그리고 직원분들도 그만 쫓으세요. 야, 고유민, 너 지금까지 한 말 뭐야? 애들이라니? 추모라는 말은 또 뭐냐? 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빠 신경 쓰지 마. 전현 우리 결혼식 망치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뻔히 거짓말이라는 걸 아는데 뭐하러 들으려고 해? 지훈이 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야, 고유민, 너 여기서 거짓말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거짓말이면 너 내 결혼식 망친 일에 대해서 톡톡히 대가 치를 줄 알아.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하네. 거짓말 조금도 없으니까 걱정 말고 듣기나 해. 오히려 나중엔 나한테 고맙다고 할걸? 그러니까 전현이 내 말 막지 못하게 해. 제 노림수가 통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가 한 말에 관심을 가진 거죠. 당연히 지훈이는 어떻게든 제 입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제 입에서 그 비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훈이는 친구 유부남만 잘 꼬셨던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를 잘 만나고 다녔죠. 남의 남자 빼앗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만큼 많은 남자를 만나고, 그래서 남자들이 원하는 걸 알아야 그렇게 잘도 남의 남자 빼앗고 다니죠. 하여튼 지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였고, 저를 포함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은 그런 지훈이를 말리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린다고 되는 일인가요? 저희가 지훈이만 쫓아다닐 수는 없는 일인데. 그래서 얘가 남자를 아주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거기다 금방 사랑에 빠지고 자기 것 모두를 내놓는 금사빠 유형이라 그냥 사귀는 게 아니라 동거까지 했고요. 그렇게 동거한 남자만 해도 제 10손가락이 꽉 찰 겁니다. 근데 10명 가까이 동거하면서 아이가 생긴 일이 한 번도 없었겠어요? 아니죠. 그것도 남자 만난 만큼은 아니었지만 몇 번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지훈이가 어디 애엄마처럼 보입니까? 나이는 들어 보여도 애엄마처럼 보이진 않잖아요. 지훈이 주변에 애가 보이지도 않고. 그 아이들 전부 어디 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 전부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혹시 지훈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지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임신한 여성치고 어린아이를 둔 엄마치고 굉장히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긴 했죠.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 꼬신다고 술도 먹고 무리해서 놀러 다니기도 했고 또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어린애를 풀어놓은 다음에 자긴 딴 남자랑 연락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기도 했고요. 아마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을 텐데 저도 그 얘기는 지훈이 입을 통해서 사건이 다 끝난 뒤에나 듣게 된 일이라 전부는 몰라요. 제가 아는 건 지윤이가 엄마로 불리기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인간이라는 거고 지윤이에게 찾아왔던 그 아이들 모두 유산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아이가 하늘의 별이 됐는데 어떻게 추모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윤이의 결혼을 축하하기에 앞서 지윤이 아이들을 추모하고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엄마인 지윤이의 행복을 빌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지윤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두 아시겠어요? 혹시 아직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친구와 통화 연결해서 사실인지 확인해 볼까요? 아니다. 지윤아, 네가 네 입으로 말해주면 되겠다. 사실 우리들보다 당사자인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말해봐. 내가 거짓말했니? 내 말이 틀렸어? 제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 결혼식장 안에서 오로지 제 질문만 울려 퍼졌죠. 모두가 너무 놀라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서 지윤이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다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를 벌레 보듯이 혐오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러다 누군가 토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니 신랑인 전남편이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편이 생각하기에 지윤이가 한 행동이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소리를 시작으로 숨죽이고 있던 하객들 모두 지윤이에 관한 이야기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한때 제 시부모님이었던 분들은 그 충격적인 사실에 더 이상 자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결혼식장을 떠나고 있었고요. 지윤이 부모님은 식장을 나가고 있는 사돈들을 붙잡으려고 다급히 쫓아갔죠. 어느 누가 봐도 이 결혼식은 이대로 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윤이도 결혼 자체가 물 건너간 걸 알고 바닥에 쪼그려 울고 있었죠. 그러다 이번에도 자기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제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감히 네가 내 결혼식을 망쳐? 내 인생을 망쳐? 내가 너한테 복수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몇 년이나 기다렸는데 내가 그동안 우리 시부모님께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버텼는데 네가 이 순간을 망쳐? 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어떻게 그 말까지 할 수 있어? 그땐 평생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래, 네가 이렇게 안 나오면 정지훈이 아니지. 다행이다. 내 마음 약해지지 않게 또 개소리를 짓거려줘서. 남은 시간 널 더 몰아붙일 수 있겠어. 야, 이 양심 없는 년아. 넌 끝까지 네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니? 내 남편 빼앗았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살 것이지 어디서 날 가지고 놀아? 어디서 명분도 없는 복수를 하겠다고 먼저 까불어? 넌 내가 당하고 있을 줄 알았니?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입만 열면 언제든지 네 인생 매장시킬 수 있는지 아는데 나한테 복수라는 말을 짓거려? 잘못은 네가 다 해놓고 감히 나한테 네가 내 남편 복수심에 꼬셨다는 말을 해? 그리고 날 조롱하고? 그래서 네 복수 성공한 것 같니? 이게 네가 원하던 결과야?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그러게 이렇게 금방 후회하고 원망할 걸 왜 날 초대했니? 아까 날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던 정지우는 어디 갔냔 말이야? 나쁜 년,
넌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아. 내 인생에서 항상 걸리적거리는 내 발목 잡는 년이라고. 그래, 나도 오늘 다 잃었어. 그러니 너도 다 잃어봐. 모든 걸 다 망쳤다고 생각한 지훈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지훈이의 돌발 행동에 언제든지 대응하려고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죠. 거기다 드레스를 입어 움직임이 제한됐고 결혼식장에서 예쁜 신부로 보이겠다며 다이어트까지 한 지훈이는 힘에서 절 제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제게 자신있게 달려들었던 지훈이를 제압해 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라고 볼 수 없는 꼴의 지훈이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죠. 나 때문에 결혼식이 엉망이 된 거라면 미안하다. 예, 근데 나 불렀을 때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결혼식은 엉망이 됐어도 저 인간이랑은 꼭 혼인신고하고 부부로 살아. 누누이 말하지만 네가 저 인간과 만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선 나 아무런 생각 없거든. 뭐? 미친년. 지금 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나보고 잘 살라고? 너 나 가지고 노니? 가지고 노는 것도 맞고 또 진심이기도 해. 내 입장에서는 네가 저 인간이랑 결혼해서 사는 게 내 또 다른 복수기도 하거든. 너는 나한테 복수한답시고 내 남편이었던 저 인간 빼앗은 거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너 스스로 네 무덤 판 것과 다름이 없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무덤을 팠다니. 왜? 승우 씨도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니? 그것까지 얘기해서 우리 관계 파탄 내려고? 아니, 네가 모르는 비밀 따윈 없어. 오히려 네가 저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너 생각해봐라. 한 번 바람난 놈이 두 번은 안 나겠니? 너처럼 정신 나가고 해픈 년이 이 세상에 또 없을 것 같아? 그때 저 인간이 안 흔들릴 것 같아? 내게 했던 짓 너에게 안 할 거라는 보장 있냐고. 너 앞으로 저 인간 주변에 여자 흔적만 보이면 네가 과거에 했던 짓 떠올려서 불안에 미칠걸? 왜? 그것까진 생각 못 해봤니? 그럼 지금 잠깐이라도 생각해 봤을 텐데 어때? 벌써 불안해지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너 보고 네 무덤 스스로 팠다고 하는 거야.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원한으로 복수한다고 까불다 이렇게 네 과거 다 밝혀지고 미래의 불안까지 손수 가지게 된 거라고. 어디 평생 불안에 떨고 네 남편 불신하면서 살아봐. 지훈아, 어차피 나는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지금의 우리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알겠지? 그러면 우리 앞으로 또 보는 일 없도록 하자. 다음에 네가 또 복수하겠다고 까불었다가는 오늘 이쯤 하고 떠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그럼 저 인간이랑 어디 잘 지내봐. 안녕? 지훈이 몸 위에서 깔아뭉개고 있던 저는 옷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잠깐 지훈이의 얼굴을 봤는데 제가 바라는 대로 불안감이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된 것을 만족하며 결혼식장을 떠났죠. 이후 아무런 일도 없이 그날의 난리가 마무리됐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결혼식을 망친 지훈이가 제게 폭행당한 일과 결혼식을 망친 일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거든요. 그 일로 골치를 좀 앓긴 했지만 지훈이가 당한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몇 푼 안 되는 돈을 손해배상으로 물어주고 끝났죠. 그리고 그 일을 마지막으로 지훈이와의 악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악연이 완전하게 끝났다고 해도 제가 지훈이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주변 친구들에게서 지훈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당연히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대부분이라 제 마음이 편할 수 있었지만 말이죠. 짧게 지훈이 근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당연히 제 전남편과는 결혼식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헤어지게 됐어요.
거기다 10년 전 친구의 유부남을 꼬시다 개망신을 당한 뒤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식 하객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전부 외면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도 2번이나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았겠죠. 또 거기까진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무책임한 태도로 아이들을 모두 하늘나라로 보낸 무정한 여자는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었다고 해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도 외면받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어 사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살면서 이따금 자기 처지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마다 저와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후회하곤 하겠죠. 아니면 여전히 절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거나 망가진 자기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건 매한가지일 테니 저로서는 최고의 본때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는 제 친구였던 지윤이와의 일을 겪으며 또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혹여 실수든 고의든 나쁜 짓을 했을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 지윤이 꼴 나는 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사과라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다른 분들께서는 겪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기야 이걸 아는 분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테니 제 푸념밖에 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하시길 바라고 잘못을 저지를 사람들이 제 이야기의 교훈을 듣고 제 친구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주변 분들에게 많이들 전달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